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투자의 길을 함께 걷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월맥스, PMAX라는 종목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월가의 단기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종목이 엄청난 화제입니다. 평소에는 거래량도 거의 없어서 있는지도 몰랐던 주식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37% 넘게 폭등하면서 모두의 레이더에 딱 걸렸습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 과연 대박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는 위험한 함정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실체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수천 개인데 왜 하필이면 홍콩에 있는 이 작은 회사가 갑자기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보통 이런 급등 뒤에는 M&A라든지 신약 개발 성공 같은 엄청난 호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파월맥스는 그런 뉴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나쁜 소식들만 가득했죠. 그렇다면 이 비정상적인 폭등,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월 10일 장 마감 후에 기록된 상승률 플러스 37.07%. 와, 하루 만에 이 정도 변동성은 정말 엄청난 거죠. 평소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하루 거래량이 몇만 주에 불과하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수백만 주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솟구친 겁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시장에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외치는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신호탄을 보고 수많은 단기 트레이더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급등의 배우로 지목된 용의자는 바로 마이크로플로트와 셔스키즈였습니다.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특히 게임스탑 사태를 겪어보셨다면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만한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죠. 마이크로플로트라는 건 시장에 풀린 주식수가 아주 적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통 주식 수가 적으면 적은 돈으로 매수세가 몰려도 주가가 쉽게 폭등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점을 노려서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을 박살내는 숏 스퀴즈가 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레딧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급등과 숏 스퀴즈라는 달콤한 기대감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요, 이 모든 소동이 사실은 회사의 밝은 미래가 아니라 회사가 처한 아주 심각한 위기, 바로 나스닥 상장 폐지라는 벼랑 끝에서 벌어진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투기적인 열풍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파월맥스가 상장 폐지로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험난했습니다. 모든 건 올해 3월 주가가 나스닥 상장 유지 조건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시작됩니다. 나스닥이 첫 번째 경고장을 날렸죠. 하지만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주가를 회복시키지 못했고 결국 9월 2일 나스닥으로부터 공식적인 상장 폐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회사는 9월 26일에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바로 그 직후에 이 미스테리한 급등이 터진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움직임일까요? 나스닥이 파월맥스를 퇴출시키려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첫째, 주당 1달러 가격 유지 실패. 이건 그냥 주가가 싸다는 걸 넘어서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동전주로 전락해서 투기판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둘째는 더 심각해요. 최소 자기자본 250만 달러 유지 실패. 자기자본은 회사의 순자산,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이것마저 기준 미달이라는 건 회사가 재정적으로 거의 파산 직전의 위험한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파월맥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역주식 분할이라는 카드입니다. 주식 병합이라는 말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건 말 그대로 회사가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 거의 도박과도 같은 조치입니다. 이 도박이 과연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낼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주식 분할 또는 주식 병합,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쳐서 주식수를 줄이는 대신에 주당 가격을 인위적으로 뻥튀기 하는 재무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짜리 주식 10주가 있었다면 이걸
10달러짜리 주식 1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단 주가가 1달러 위로 올라가니까 나스닥의 상장 폐지 규정 하나를 기술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쓰는 고육지책이죠. 파월맥스는 10대1 비율의 주식 병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주식 병합 후에는 달랑 10주만 갖게 되는 겁니다. 대신 1주당 가격은 10배로 뛰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가진 주식의 총 가치는 단 1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자르나 4개의 큰 조각으로 자르나 피자 양은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역주식 분할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전혀 바꾸지 못하는 그냥 숫자 노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주식수와 가격만 인위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재무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린 진짜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요? 이건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상처에 반창고 하나 붙이는 격 아닐까요? 기술적인 꼼수로 위기를 잠시 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숏스퀴즈니 주식병합이니 하는 시끄러운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 회사의 진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기업의 민낯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 바로 재무제표를 통해 파월맥스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먼저 매출을 보시죠. 전년 대비 5.3% 증가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성장은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아래 순이익에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작은 흑자를 냈는데 딱 1년 만에 마이너스 2,040만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원이 넘는 엄청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그냥 처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2650%. 이 숫자가 바로 파월맥스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딱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도 문제인데 그 규모가 무려 2650%나 폭락한 거예요. 이건 사업의 수익성 구조가 완전히 붕괴했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거죠. 회사 측은 이런 처참한 실적에 대해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 같은 비용 관리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쟁사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 회사는 매출이 찔끔 오르는 동안 비용은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했다는 얘기죠. 이건 회사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재무적인 위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돈을 못 버는 파월맥스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일까요?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파월맥스의 주력 사업은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상장 기업들이 주주총회나 실적 발표 때 꼭 내야 하는 각종 보고서, 공시서류 같은 문서들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고 번역하고 인쇄해서 배포해주는 B2B 서비스입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대신해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는 사업이죠.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 보고서나 규제 서류 등을 인쇄하는 금융 인쇄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IPO나 M&A처럼 회사에 큰 이벤트가 있을 때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들을 만들어주는 자본시장 지원 서비스입니다. 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금융 중심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고객입니다. 하지만 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업 모델에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시아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시장 점유율이 0.1%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이건 사실상 시장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뜻이죠. 둘째, 모든 보고서가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아직도 전통적인 인쇄 방식에 의존하면서 R&D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RR 도넬리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부터 수많은 현지 업체들까지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는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파월맥스는 그 사이에 완전히 끼어버린 신세인 겁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파월맥스를 둘러싼 상반된 두 가지 시각, 즉 단기적인 주가 급등을 노리는 투기꾼의 시선과 회사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투자자의 시선을 비교하며 최종 결론을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투자자로서 여러분은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마이크로 플로트라는 점, 그리고 주식병합을 유통주식 수가 더 줄어들 거라는 점을 이용해서 단기 숏스퀴즈로 한 방을 노릴 수 있다는 투기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암울한 현실이 있죠. 매년 수십억 원을 까먹고 있고 시장에서 경쟁력도 없으며 언제 다시 상장 폐지될지 모르는 회사의 펀더멘털. 역주식 분할은 그저 시간 벌기용 임시 방편일 뿐 회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쟁에 쐐기를 막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파월맥스는 최근 공시 자료를 통해 회사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 serious risks가 존재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파월맥스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폭발적인 수익을 노리는 스퀴즈 플레이라는 일생일대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발을 들였다가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며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는 전형적인 가치 함정일까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모여라 서학개미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